안녕하세요. 취업 트렌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것입니다. 블로그, 제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블로그에 기재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좀 촬영할 거예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것은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는 어느 정도 알려진 제도인데 이것이 작년 말에 종료됐고요. 종료됐다면 좀 그렇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취업난이 극심하잖아요.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예요. 제가 바라보고 있으면 취업 청년들 뿐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다가 폐업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취업이 사실 지금 어렵죠. 취업이 어려운데 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좀 본인의 어떤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금액적인 비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청년들은 사실 청년들은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1유형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더라도 또 어떤 중장년층이더라도 저소득층, 중위소득 어떤 미만, 어떤 퍼센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 더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의 폭이 넓거든요. 그럼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제가 나름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또 그런 게 글이라는 게 봐서는 이해되는 것 같은데 실제 내가 적용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나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거는 여러 가지 고용복지 제도를 합친 거예요.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자, 시작에 앞서서 제가 용어 하나는 미리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실업률이라는 용어인데 실업률이라는 거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경제 시간에 배우는 또 통계 용어죠. 어떤 한 나라의 경제 지표를 가늠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거죠. 실업률이라는 거는 어떤 퍼센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을 텐데 결국 분모가 중요해요. 이 분모는 국민 전체가 아닙니다.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는 것인데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는 거는 만 15세를 넘었으면 전제죠. 그리고 일할 의사와 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입니다. 나이도 중요하고 일하고 싶은 의사, 능력 동시에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는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은 그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얼마냐라는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로 불렸던 것 그때도 유형 1과 2로 나뉘었는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그런데 우선은 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었냐, 어떤 그 배경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일단은 이 고용복지 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복지라는 게 어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거 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좀 있긴 하잖아요. 1은 선별적 복지에 가깝고 2는 보편적 복지에 가깝습니다. 자, 따라서 유형 1의 어떤 혜택이라고 할게요. 혜택이 더 크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시면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게 있고 2유형은 취업활동 비용이 주어집니다. 이 금액적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1유형이든 2유형이든 취업 지원 서비스. 자, 이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취업 구직에 도움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우선은 본인에게 맞는 직무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그 직무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그 교육 받을 때 금액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겠죠. 그리고 추후에 뭐 취업, 즉 취준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에도 도움을 줘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취업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이냐? 기준이 중요하죠. 나누는 기준. 그래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르는 것인데, 이 소득에 보면 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있죠. 이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평균이 아니에요. 평균이 아니고, 자, 우리나라 가계 소득을 쭉 나열했을 때 소득이 없는 가게도 있을 거고,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소득을 갖고 있는 가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나열해요. 순서대로. 그 중에 절반값, 중간값이라고 하죠. 중간값에 해당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중위소득 120%라는 것은 이 중위소득 100%가 딱 그 값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0%라는 거는 이 중위소득보다 1.2배, 조금 위에겠죠. 그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면은 바로 1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청년을 기준이에요. 그 뒤에 보면 비경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제가 앞에서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는 용어 꼭 알아야 된다고 했죠. 비경활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즉, 그래서 이 기준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직접 본인이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인데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뭐 수급 자격 모의 산정이라는 거는 어떤 가계 소득과 재산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할 수 있고, 이 밑에 보면 취업 유형 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요새 뭐 MBTI니 뭐니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쉽게 좀 심리검사 같은 걸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공신력 없고,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 유형 진단은 NCS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NCS는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일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용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 있는 모든 일자리를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 적성이 무엇이냐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할 때 내가 도대체 뭘 잘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런 거라도 좀 해서 본인이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이 지원 제도를 도전하기보다는 이런 진단을 받아보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앞으로 이제 진로를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글로써 좀 더 정갈한 글로써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난 다 이해했다 라고 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이 자가진단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